2부 이제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신청하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설문 받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다독다독 들어오시면서 가장 좋았던 에피소드 질문 있었잖아요.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좋았던 것들 1, 2, 3위를 뽑아봤어요. 네. 뭘까요?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너무 많아서 모르겠죠? 네, 100권이니까. 네.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김민식 PD님. 이 책을 좋다고 해주신 분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많으셨어요. 2위와 3위는 똑같습니다. 표 똑같았는데, 네.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아이고. 3위 공부머리 독서법. 저희 오늘 제목이 뭐죠? 공개방송? 네. 부자의 독서. 네. 근데 이 안에 있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그 중에 딱 한 분, 돈의 감각 좋다라고 써주신 분 계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오셨나요? 저게. 네. 나오세요. 하나 드릴게요, 선물. 돈의 감각이 좋다고 하셨지만 하고 싶다 다이어트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가 안 필요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좋았던 에피소드 나누고 싶으신 분 한 분 계실까요? 이거 인력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한 건데 여러분 들려고 갖고 왔어요. 네.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까 빠숑님이 미니 특강 해주셨죠. 한 단어로 말씀하셔도 돼요. 네, 한 단어로. 이거 되게 하나씩 뜯는 달력인데 되게 예뻐요. 이게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걸로. 2020년 다이어리. 이거면 하겠다. 와, 여기 드셨어요? 네. 스태프분, 네, 좀 마이크 좀. 마이크 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작년에도 왔었는데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같이 있습니다. 네. 저 작년부터 여기 다독다독 정말 그 댓글 너도 도배를 왔었니?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저기 여기는 안 나왔는데 한재우 작가님 거 그때 에피소드가 참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떨리네. 네. 노사님도 떠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떨었어요. 아니요, 저기 그때 제목이 한재우 작가님의 그 노력이라고 쓰고, 예. 한재우 작가님의 한재우 작가님. 예, 네. 한재우 작가님의 네네. 노력이라고 쓰고, 뭐지? 비슷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목과 저자만 똑바로 기억해도 대단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희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못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노력이라고 쓰고 버티기라고 읽는.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드리버님께서 이거 제목이 좀 별로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좀 책의 내용을 못 담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했었죠. 그런가 하고 그 책을 구해서 읽었는데 정말 근래 제 삶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주는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기구나. 왜냐하면 다독다독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지만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계속 듣다 보면 아까 저기 김한미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책 한 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독다독은 거미줄처럼 이어져서 그게 계속 듣다 보면 하나의 그림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고 하면 정말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로 다 연결이 되어서 되는데 정말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제 2의 직업을 지금 다시 또 준비 중이거든요. 작년에 너무 이제 나이에 비해서 보통 그러잖아요. 회사원 남자분들도 그러시지만 뭐야 너 나이에 비해서 좀 능력이 덜한 것 같아? 뭐 그럼 이제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작년에 조금 제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능력보다 나이가 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밀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할 때 작년에 11월 달부터 제가 다독다독을 들어서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그리고 그 한지호 작가님의 약간 노력이라고 쓰고 버티기라고 읽는 지금 제 2의 직업을 지금 2월부터 도전할 건데 그때 그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아까 로사님이나 드리머님이 힘들다고 하셨지만 가끔 힘들다고 하셨지만
진짜 다 세 분 버티시는 거 보면서 정말 힘을 내면서 제2의 네. 직업에서 저도 5년 후에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네. 올 때마다 성공하시는 것처럼 저도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이디까지 알고 있거든요. 거북별 8호님이세요. 네. 이분은 저희 방송을 들을 때 이렇게 메모 타이핑을 하면서 들으세요. 근데 저도 항상 타이핑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저희가 음향 위주로 녹음을 하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 너무 지루하실까봐 시간별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저도 메모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대화를 했잖아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근데도 이게 메모를 하면서 또 깨달아지고 또 배우는 게 또 있는데 거북별 8호님은 항상 저희 방송을 듣고 써머리를 완벽하게 맞다 저기 했었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세요. 그래서 책을 읽기 힘들다면 이런 방송을 조금 진지하게 들어보는 거, 꼭 다독다독이 아니어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 분야의 방송이나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권승비입니다. 웬만하면 다독다독을 들어주시는 걸로. 네. 그리고 한재우 작가님이랑 김민식 작가님께 이 영광을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재우 작가님 들으셨죠? 제 서평 듣고 사셨어요. 네. 꼭 알고 계시길. 그렇지. 예. 2부에서는 저희 오늘 주제 부자의 독서 이 책 가지고 아마 오늘 다 받으신 거죠, 그렇죠? 네. 읽고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고. 저희가 이제 책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방송처럼 길게는 못 할 거고요. 저희가 방송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짧게 한 힘드신 것 같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저희 책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고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질문들이 꽤 많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 갖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네. 예. 책 들어갈까요? 네. 예. 오늘 책 뭔가요? 오늘 책은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읽는가, 부자의 네. 독서입니다. 네. 네. 예. 예. 지은이가요. 김학렬님, 네. 그리고 김로사, 그리고 김익수인데요. 네. 이런 부동산 책이 아닌 책을 내신 게 처음이죠. 지금 아닌가요? 이게 20번째 책인데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묻지마 다독가 오늘 강연으로 해주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저자 소개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디자이너로 살아오고 저는 굉장히 뭐랄까 저희가 어제 녹음한 책이 다크호스였거든요. 다크호스라는 게 뭐냐면 뭔가 성공에 표준화된 그런 공식으로 이렇게 밟아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쟤는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왜 저렇게 잘하지? 저 뭐야, 왜 이렇게 새롭게 막 잘하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었는가를 연구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다코스란 얘기는 아니고요.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자의 독서인데 부자는 10억 현금은 일단 있어야 된다는데 10억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저는 책을 읽었을 뿐인데 이게 점점 부유하고 그리고 정말 지적이고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가깝게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쓰고 싶었는데 그냥 막 썼어요. 저자 소개를. 네, 저는 그냥 재밌게 써보고 싶었어요, 저자 소개를. 그리고 뭐 사실 저는 한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책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읽긴 했는데 굉장히 편식했거든요. 저는 자기계발 또는 경제, 부동산 이쪽 분야의 책만 주구장창 읽었어요. 그런데 이 다독다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정된 책을 읽어야만 했었죠. 가끔 이렇게 빠숑님이 역사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역사책 하자 그러면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미치겠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요. 지리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책들을 어쨌거나 한 2년 정도 꾸역꾸역, 때로는 정말 꾸역꾸역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고 나니까 이제 조금 어디 가서 책 읽는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자 소개. 그래서 그렇게 좀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런저런 다양한 책들 접하는 게 조금은 편해졌고 또 재미도 붙은 것 같아요. 네. 내년에도 좀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책을 읽고 책 읽는 거로 끝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제가 만난 많은 부자분들은 물론 이제 그 책에 나온 대로 투자를 하시진 않으시지만 계속 책을 읽으신다는 공통점이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서 책을 좀 정리해 봤었는데 책을 통해서 저희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부자가 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들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뭐 로사나 드리머 저 다 사람인데 부자라는 분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부에 대해서 경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저희 방송에 모셨던 분들 중에서도 박성진 대표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한투자자문 대표이사님이신데 수천억대 자산가세요. 근데 이제 굉장히 겸손하시고 근데 이분이 책에 읽는 방법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책에 내게 된 아이디어도 이제 그분 독서 방법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본 것들이었었는데 그분은 경제를 볼 때 이런 뭐 돈의 움직임이나 뭐 사람 이런 기업체들이나 뭐 사이클이나 이런 지수를 보지 않고요.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사람들을 봤었거든요. 부동산을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시세 오름이나 사이클 이런 거 볼 때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동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었는데 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 공부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의 공부를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직접 사람을 관찰하는 것들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세상에 지금 70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보다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책이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 책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책들을 읽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버놨는지 아니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심리를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던 것들이었었고요. 아마 로사하고 드리머하고도 매주 책을 읽으면서도 결국은 저희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지만 이 안에 어떤 사람들 얘기가 담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신다고 하면 책의 내용이 조금 더 달리 보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일단은 경제 분야의 책을 가장 먼저 내게 된 거는 사실 먹고 사니즘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외의 생각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삶이 팍팍한데 뭐 책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럴 것 같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만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또 내년에 좀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가장 먼저 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저희가 다 같이 했었던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조금은 자극적으로 부자의 독서라는 제목으로 나왔지만 사실 빠시형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안내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마인드, 가치관, 시각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오신 분들 중에 설문에 답변 주신 분들 중에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답변이 있었는데 그 책을 통해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답변들 중에 하나가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적어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시각을 좀 경제를 보는 시각 또 부동산 얘기하면 굉장히 좀 요즘은 적폐 막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런 시각들을 좀 벗어나서 경제적인 자유로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이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3권 책이 담겨져 있는데 가서 아는 척 하시라고 또 그런 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책 제목도 알고 저자도 알고 내용도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제가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할 부분들을 맨 마지막에 한 페이지로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것만 읽고 가셔갖고 적당히 아는 척 하셔도 뭐 사회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총규세는 말이야. 네, 그렇죠. 네.
너희 청균세라고 아니? 이러면서 다 읽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용만 얘기하셔도 뭐 좋은 얘기. 청균세라고 아니 해놓고 그 입지 얘기잖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청균세는 입지 얘기가 맞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사회적으로 조금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요. 어디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안 좋은 시각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강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남자분들은 잘 이해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이사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망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청균세도 그런 입지들에 모여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우월한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사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 청균세는 입지다. 예. 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책에 아직 못 읽어보셨으니까 구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개의 부, 3부로 좀 구성이 돼 있고요. 제가 목차 담당인 거 아시죠? 네. 1부는 투자라는 예술, 그리고 2부가 흐름을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3부가 현명한 투자자는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제목으로 총 23개의 책이 수록이 돼 있는데요. 이 각각의 챕터마다 도입부가 있고요. 또 본문, 핵심 요약된 내용들이 따로 있고 마지막에 이제 빠숑님의 덧말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도 또 알고 보시면 아마 책을 보는 느낌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 폰트가 살짝 다릅니다. 도입부는. 본문하고 좀 폰트가 달라요. 그런 부분도 도입부에 저희가 이 책을 왜 선정했는지 의도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읽으시면서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이 책을 사서 읽더니 계속 다른 책을 사게 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게 내용이 좀 더 알고 싶은데 덜 나와 있어 이러면서 또 사서 또 이게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또 독서를 부응하게 하는 부자의 독서는 사실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면서 말씀드려야지 저희가 전달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그럼요. 시간이 없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읽을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저는 진짜 처음 책에서 빠숑님은 20번째 책이니까 쉽게 넘겨 막 이러는데 아니야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돼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게 책이 되는 건가? 그냥 이렇게 막 파일로 써가지고 넘기고 모으고 취합하고 수정하고 근데 이게 누가 이거를 읽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을 이게 인쇄돼서 나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대 막 이런 생각했는데 다 모이고 정리가 되니까 이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말이 들어있겠다. 그게 한 줄이어도 한 단락이어도 이 책 괜찮을까? 생각이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도하게 됐었어요. 네, 부자의 독서는 오늘 받으셨으니까 한번 주말 중에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설문 작성하시면서 남겨주신 고민들과 또 저희에게 남겨준 질문들 좀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좀 정리했더니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한 A4로 11장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오늘 다 하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가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정답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좀 생각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공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걸 가지고 누가 어떤 답변을 할지 논의를 사전에 전혀 안 했어요. 이 자리에서 아마 라이브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바로바로 즉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현재 다독임 받고 싶은 고민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일 것 같은데 중년입니다. 대책 없이 멀리 보지 못하고 열심히만 살아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노후 준비라는 큰 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거에 대한 피드백은 빠숑님이
근데 노후 준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네. 글에서도 준비 그냥- 안 됐는데 네. 이제는 노후 준비를 안 했네? 이제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고민 굉장히 네, 많이 갖고 어떡하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남편 저보다 8살 많거든요. 이제 쉰이 되려고 그래요. 남편을 바꿔요 그럼.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렇게 제가 가끔 농담을 하면 이제 드리머나 로사가 편집을 편집을 해요. 저희가 생방송을 안 하는 이유. 우리 생방송 못해. 네, 이런 네. 위험한 발언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네. 와, 근데 지금 느낀 거 뭔지 아세요? 되게 노련하시게 농담하면서 막 생각을 엄청 하셨어요. 지금 시간을 벌면서. 아니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와우. 네, 네. 예. 어려운 얘기고요. 중년인데 대책 없이 멀리 보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노후 준비라는 큰 허들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야 될지. 근데 이거는 기대 수준이 다 다르시고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이 아마 노후를 마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이제 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게 되면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게 이제 일을 안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돈을 벌다는 일이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할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저도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오히려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됐고, 물론 지금 또 회사를 다니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 AI 시대가 오면은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나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인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집은 갖고 계시지 않다 그러면 집은 반드시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거 팔아서 뭐 하시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그건 예, 뭘 하든지 간에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후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후 준비는 제일 좋은 입지에 제일 좋은 집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주택을 살 필요 없고 하나 이상이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외에 지금 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큰 고비가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조금 남들하고 비교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춘다고 하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해드려봅니다. 대한민국이 되게 좋은 나라예요. 굶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다 자랑껏 말씀드리고요. 점점 뭐 그 기초연금이니 고용연금이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뭐 종부세 많이 내는 것들, 부자들 돈 많이 내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복지기금 주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좀 잘 되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은 어떻게 살 것인가만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7시에서 9시로 공지를 드렸는데 지금 9시 2분이거든요. 6분이에요. 앞으로 6분. 6분인가요? 네. 답변하실 때 답변의 길이를 1분 이내로 하시는 걸로. 네. 저희 30분까지 바짝 해보고 그리고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몇 가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 만한 질문 고민이라서 읽어봐 드릴게요. 뭐예요? 네, 8번입니다. 2년 뒤면 40이 되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네. 무언가 대비해야 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서요. 40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네. 제가 2년 뒤면 40이거든요. 82년생 김익수. 네, 82년생 김익수. 드리머. 막 실명을 막.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10대였을 때 20살이 된다면, 20살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20살이 됐어요. 그리고 또 20대에서 30살이 됐을 때도요. 29대, 30이 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30이 됐고 31, 2 나이를 계속 먹어갔던 것 같아요. 마음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주어진 자리,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충실하게 그냥 꾸준히 계속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40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다독다독 매주 꾸준히 계속 하고 있을 거고 40이 넘어도 아마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저는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개인적인 공부, 재테크 공부 저는 계속 할 거고요. 뭐 아침 저녁으로 애 등하원 계속 할 거고요. 한 2년 지나면 이제 조금 혼자서 갈 수 있을지 못하겠네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땐 등하교를 해야 돼. 등하교? 등하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꼭 이렇게 아홉수 뭐 이런 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앞에 숫자가 바뀔 때마다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묵묵히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해요. 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추가하면 뭐 그냥 집을 또 좋은 곳 사세요. 예. 더 좋은 입지, 좋은 주택으로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마흔 되시기 전에.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여러 질문들 중에 이렇게 공통된 거 하나가 일주일에 한 권씩 어떻게 책을 읽고 있느냐,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걸 궁금해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질문들을 읽고 도대체 일주일에 한 권씩 내가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근데 이것만 읽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작가님 나오면 그 작가님 좋은 책이 너무 많으면 그래도 써머리라도 좀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게 52주죠, 1년이. 그러면은 뭐 52권으로 되지가 않고 훨씬 더 많은 양을 이렇게 보기라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다독다독을 하기 때문에 했다. 내가 업로드해서 올리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듣는다. 근데 그런 게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 업로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출근길에 들어야지라고 출근길에 난 다독다독 들으면서 가야지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멈출 수 없고 압박감에 이렇게 목요일에 주로 녹음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날 잠을 못 잘 때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읽는 거예요. 막 주섬주섬 막 읽으면서 막 나중에 쾌해져갖고 네, 그리고 마지막 챕터 못 읽고 방송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만 엄청 열심히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러면서 아쉽지만 남은 내용은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막 이러면서 그런 책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 사실 뭐 총균세 같은 책을 일주일에 한 번 읽고 그거를 뭐 사피엔스 읽고 그 다음 주에 막 뭐 재화벌 읽고 막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압박감. 그래서 트레바리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분기당 돈을 몇십만 원씩 내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게 저를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듣기로 많이 듣는다고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운전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전자책을 사면 읽어줘요. 근데 전자음으로 읽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2배속으로 막 들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듣고 나중에 이제 애들 잘 때 또 이렇게 혼자 정리를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절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 그게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감상평 적는 걸로도 많이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냐, 왜 감상평을 써오냐, 남들은 그냥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얘기하려니까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적어야 정리가 돼서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렇게 적어 왔었답니다. 네, 여러분도 책을 읽고 싶으시다면 남들이 보여지게 어떻게 뭐 계속 올리거나 뭐 내 SNS라도 올리거나 하는 거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본인만의 의지로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면 해나갈 수 있겠죠. 근데 고비가 있으면 아마 또 그 다짐이 금방 또 무너질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다독다독이라는 방송을 하는 일종의 환경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방송 2시간 내내 멍 하고 있다가 가야 돼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독서를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셨으면 좀 편한 분들 말고요. 친구들 말고 조금은 불편한 관계인 분들하고 어떤 독서 모임 같은 걸 해보세요. 친한 분들끼리 가면 야, 책 읽었어? 아니, 나 안 읽었는데? 아, 그래? 오늘은 그냥 읽지 말자! 그러고도 수다 떨다 집에 가요. 진짜 그런 일이 다반사거든요.
조금 이렇게 불편한 관계끼리 만나면 책을 좀 안 읽으면 되게 민망한 그런 관계 있잖아요. 빠숑님한테 혼날까봐 처음에 읽었어요. 네. 그런 관계인 분들하고 독서 모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한 페이지라도 내가 한 마디라도 뱉기 위해서 뭔가를 읽게 돼요. 그런 좀 환경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까지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읽으면 부자 되니까. 포기하면 편해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세 명에게 한 분씩 질문을 던져보고 이거 선물 이거 다 드려야 돼가지고 두 분께만 여쭤보고 이 자리를 마치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올라가 주십시오. 예, 예전에 한번 이런 공개 방송에 이렇게 한번 참여하다가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스타일의 모임은 이제 최근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어떤 꾸밈도 감사합니다. 없고 가식도 없고 너무 먼저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실질적인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중년에 저도 해당이 되고 사실 우리 큰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오면서도 저도 뭔가 인생 이망을 준비하고 싶고 우리 큰아들도 뭔가 어떤 진로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 같이 듣게 됐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좀 질문을 많은 질문이 생각나는데 실질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이 팟캐스트 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빠숑님 블로그 글도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재테크를 각자의 재테크를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로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디노도 빠숑님은 뭐 워낙 하실 것 같은데 실질의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는지 뭐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네. 뭐 책을 많이 읽지만 실제로 어떤 투자라는 거 뭐 어떤 액션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걸 좀 네. 듣고 어떻게 싶습니다. 보면 저는 제일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파트에 한참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고를 몇 번 경험을 했고 제가 시작했을 때가 그렇게 좋은 시장인지를 정말 몰랐어요. 그때 이제 더 좋은 것을 샀다면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맛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이제 사무실에 월세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건물이라도 사서 그걸 대출이자로 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작은 건물을 사고 싶은데 우리는 대출이자를 이 정도 낼 수 있고 뭐 이 정도의 현금이 있고 뭐 가용 자금이 어떻고 우리는 약간 디자이너들이니까 좀 멋있는 감도 있는 곳 장소를 원하고 뭐 앞으로 이런 거 하고 싶고 애가 둘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막 찾아가고 있어요. 그게 일종의 투자겠죠? 그리고 주식도 계속 해야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에 넣은 책이 마법의 동굴리기거든요. 저는 그 책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주식을 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을 안정되게 왜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그 회사 막 나스닥에 뭐가 있고 막 지금 뭐 분기당 어떻고 하루하루 뭐 뉴스가 빵빵 터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완전히 과학적으로 연구한 책이에요. 제목은 마법의 동굴리기인데 진짜 과학적으로 연구한 책이어서 이 책이 지금 저희 부자의 독서에 실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그 책 읽으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면 경제가 막 확 뭐 정말 망가져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막 샀다가 보면 항상 별로 재미를 못 보더라고요, 주식은. 그래서 그걸로 좀 안정되게 나아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장 좋은 재테크는 일단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담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24평 새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한 케이스인데요. 결혼하고 이제 집을 샀는데요. 그게 운이 좋게 오르는 바람에 그게 종잣돈이 됐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내는 집을 사자. 저는 안 된다 쪽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대출을 몇 억씩 받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 이런 입장이었어요. 저는. 근데 아내 말을 따른 거죠. 못 이긴 거죠. 그랬는데 그 뒤로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집이 결론적으로 올랐고 그거 덕분에 어쨌든 그 다음을 도모해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저는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혹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내 집 한 채 갖고 계시는 거는 사실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반드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필수잖아요. 의식주의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거기를 이루신 다음에 혹시나 이쪽에 더 관심이 생긴다면,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주식이든 관심이 생기는 쪽으로, 그리고 본인이 재밌어하는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또 길이 보일 겁니다. 네. 일단은 내 집 마련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있고 없고가 너무 달랐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더 보탤 말씀은 없고요. 그냥 자기 직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취직을 하든 자기 일이든 그게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투자든 재테크는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전업 투자자라는 말을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투자는 그냥 그 투자인 것 같고요. 일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좀 같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투자가 전업이 되게 되면 심리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이제 이런 좀 부를 이루신 분들 보면은 철학책, 심리책 이런 것들 읽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 그렇게 돈이 많으셔도 심리를 다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분들도 막 잃으세요. 그러니까 늘 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좀 다스리면서 잃을 때 덜 잃고 딸 때 많이 따고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좀 독서가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좀 일단 잃지 않는 뭔가에 좀 지속적인 수익원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한 분 더 질문 있으신 분? 하고 싶다 다이어트가 남았습니다. 예, 예. 잠깐 마이크 기다려 주세요. 기대됩니다. 로사님 네. 친동생이에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제가 왜 저러지? 이러면서.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 사는 김상윤입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책도 재테크에 관한 내용이 많고 해서 재테크 쪽으로 좀 얘기가 좀 쏠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독이 마지막에는 끝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책을 다음에 낸다면, 재테크 아니고 다음에 낸다면 어떤 책을 내고 싶으신가, 그런 점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 다이어트 가져가라. 나중에 따로 막. 예, 아니, 답변 주시죠. 예,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누나 춤을 어떻게 봤어요? 네, 열심히 추고 있구나. 질문 저보다 주신 10살 거- 적은 네. 90년생이에요. 네. 아마 질문에 대한 저희 세 명의 생각이 뭐 다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을 네, 것 전 같은데. 빠숑님 생각이 궁금해요. 네.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그려본 적은 없어요. 그냥 다음 주 방송을 열심히 하자. 다음 주에 스케줄 잘 잡아서 일정에 무리 없는 스케줄로 녹음 잘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뭐 셋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그만두면 아마 그날이 끝나는 날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뭐였죠? 어떤 책을 낼 건가? 아까 여기에 나왔던 순위에 저는 좀 힌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자기계발 또는 어떤 다독임, 심리 뭐 이런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쇼님은 네. 저도 같아요. 저는 이제 매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셋이 모여서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진짜 행복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오면 되게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사전에 교감 하나도 없고 어떤 얘기 할지 하나도 안 맞춰보고 오거든요. 각자 책 읽고 와서 로사가 진행을 하고 드리모랑 저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얘기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사하고 드리머님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막 해요.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저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게스트분 나오셔갖고 또 게스트분들이 또 저희가 몰랐던 책 얘기를 해주실 때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거 하나하나 그냥 행복감 느끼는 재미에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뭐 이걸로 돈을 벌진 않아요. 저희가 아까 뭐 이렇게 내부 수익금, 외부 수익금이 있는데 아마 수익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쟤네들 뭐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희 뭐 이렇게 끝나고 늘 밥을 먹어요. 저희 점심 먹는데 저는 이제 그 점심이 제일 맛있는 점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점심 먹는 비용 이상은 나와요. 나오기도 하고 이런 카메라 비용, 사람 비용은 나오는데 그걸로 저희가 뭐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벌려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제 돈을 써서라도 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영원히 할 수는 없겠죠. 아마 이제 좀 지치고 힘들고 누군가 또 사정이 생기게 되면 그만둘 텐데 그때까지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은 뭐 그냥 지금 이제 100권 중에서 23권 했으니까 어차피 한 거 가지고 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요즘 많이 없을 것 같고 좀 뭐 경제책이 한 3분의 1, 뭐 인문사회 그 외 쪽이 한 3분의 1이고 나머지 기타가 3분의 1일 텐데 아마 그렇게 그런 순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이 책이 반응이 괜찮아서 내년에도 아마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이게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청소년 권장 도서로도 선정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군부대 같은 데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도와주십시오. 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내년에 좀 이렇게 마케팅 쪽에 좀 신경을 쓰는 걸로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그 전에는 팟캐스트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유튜브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라도 2대 사서 갖다 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명만 사면 좀 한 명이 섭섭하니까 3대 사자 이래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올리는 거예요. 그냥 조회수가 55, 조회수 4 막 이래도 올리니까 올해 10,000명이 넘었어요. 20,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저 드리머 말을 듣고 나랑 생각이 좀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방송될 다음 주에 방송된 아까도 얘기했던 다코스라는 그 책에 보면은 계획 목표를 막 내가 우리의 다독다독의 끝은 어디인가 저기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있잖아요. 우리는 매주 최선의 방송을 만든다라는 시스템으로 그냥 간다. 끝은 잘 모르겠어. 끝은 뭐 되게 좋은 방송을 만들고 나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오늘 2019년의 마지막 금요일 밤에 여러분이 이렇게 불편한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면서 말도 안 되는 춤을 보시면서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들으면서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간을 저의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좀 도움되는 말이 있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맘대로 클로징 멘트 해버리고. 아니, 근데 힘들어 보여요. 맞춰야 돼. 네. 먼 길 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연말에 시간 내서 또 불금에 자녀까지 대동하시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오늘 공개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빠숑님 한 말씀만. 네. 빠숑님도 네, 한 빠숑님 말씀 하시죠. 네. 요즘 너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이런 피드백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이 가라앉아서 좀 가만히 약 먹고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저희가 너무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12월 27일 날 이 불금인데 저희랑 함께 하셨다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성인이고 충분히 이제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 모습들만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도 그거보다 좋은 교육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책 읽으라고 던져주시고 보통 부모님들이 안 읽으세요. 그러면은 애들 100%입니다. 책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일단은 책을 계속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고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애들은 거기서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쪽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책을 읽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좀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들만 보여주셔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애들 데리고 서점 진짜 많이 가요. 책을 안 사던 물론 이제 저희 애는 다른 만화를 좋아해서 맨날 뭐 코난 이런 거 사오는데 그 자체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딸도 막내 딸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언제까지 코난을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3인데도 아직도 봐요, 근데. 근데 이제 그냥 전 그 만화책이라도 저도 슬램덩크를 워낙 좋아하니까 예. 그렇게 같이 서점 가서 책을 고를 수 있고 이런 문화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정말 행복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편하고도 한번 같이 가보시고 부모님하고도 같이 가보시게 되면은 그런 문화를 저희가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보람 있고 기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똑같은 모습과 더 좀 잘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게스트 분들도 좀 또 많이 초대할 예정이니까요. 또 많은 기대 갖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추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이왕 좋아하신 김에 확실하게 사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